아래 빈, 여기 보니? 빈 공간 있죠? 네. 자, 여기다가 뭘 쓰느냐? 자, 먼저 위쪽에다가 우매 법칙을 써봅시다. 근데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자, 우매 법칙 공식 한 개를 외우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뭐 세 가지, 한 개로부터 두 개가 더 나오니까 총 세 가지죠? 한 개만 써도 되고. 얘는 자, 그리고 또 뭘 쓰느냐? 자, 직렬 연결됐을 때, 저항이 직렬 연결됐을 때,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 각 부분과 전체의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세기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걸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응? 이걸 아니었으면 문제 못 푸는 의미가 없어. 봅시다. 이거 외울 거 그때그때 외워야 돼, 그건 알았어? 계속 새로운 게 외울 게 추가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네가 앞에 거 안 이루어졌으면 계속 가겠냐? 쌓이면은 하기 싫죠? 그치? 양도 많아지고. 자, 봅시다. 자, 오배법칙이라는 게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선생님은 주로 V는 I, R만 외웁니다.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러면은 I는 어떻게 돼? R분의 V가 될 것이고 R은 I분의 V가 됩니다. 이 공식으로부터 이렇게 다 유추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쉬운 V는 I, R만 외우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저항들이 직렬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병렬 연결됐을 때 전체와 각 부분 자, 전류의 세기 전체랑 각 부분이랑 어때? 직렬 연결돼 있을 때는 똑같죠? 하지만 전압은 어떠냐? 각 부분을 더한 값과 같아. 아, 그 다음에 직렬 연결했을 때 저항도 역시 전체는 각 부분을 더한 값과 같죠. 이게 직렬 연결이었어. 자, 병렬 연결은 뭐가 같냐? 자, 각 부분을 와 전체가 같은 거. 전압이 같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각 전체가 각 부분을 더한 값과 같죠. 그 다음에 저항은 저항분의 1은 각 부분의 저항의 역수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이걸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68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전류 전기회로에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우선 전자의 방향은 어떻게 된댔어? 전자의 방향. 문자는 이렇게 가요.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해 달리죠. 그치?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떻게 돼? 반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전자의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는 자, A가 됩니까? B가 됩니까? 뭐가요? 방향이. 전자. 문자 A. A가 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A가 전자의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죠? B의 방향으로 흐르고 전자는 A의 방향으로 흐르니까 우선 2번은 맞죠? 원자핵은 이동합니까? 이동하지 않죠. 자,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죠. 그래서 틀렸고. 도선 내부에서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 안 흐른다는 얘기야?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전구에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 뭐야? 전류가 흐르니까는 규칙적으로 플러스를 향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은 도선수적 전자와 원자의 모습이다. 지금 전자가 다 B를 향해 있죠? 그걸로 봐서 B가 플러스 극 쪽이고 A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거 물었습니다. 가가 전자고 나가 원자 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가는 전류 방향이다.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한 걸 말해서 전류 방향이 아니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틀렸죠. 자, A는 전지의 플러스 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선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가나 모두 정지해 있으니까 가와 방향이 불규칙하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5번 틀린 말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전류는 원자핵은 움직이는 게 맞아요. 안 움직여, 원자기가. 이동 안 한다고. 전자만 네. 이동한다고. 자, 전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전압이라는 건 뭐냐? 그 힘. 능력이죠. 그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전하의 흐름은 뭐냐? 전류를 의미하니까 틀렸고. 전압의 단위는 암페어가 아니라 볼트죠? 그래서 틀렸고. 전압이 증가하면 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음, 음, 증가하죠. 그치? 오메고치 생각하면 되지. V는 IR에서 자, R이 일정해.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전류의 세기도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뭐야? 저항이 되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듯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4번 봅시다. 그림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수동관과 도선은 역할이 비슷하죠? 우선 맞고. 스위치는 여기 스위치는 뭐에 해당합니까? 이쪽에 밸브에 해당하죠. 펌프가 아니라 밸브에 해당하니까 틀렸고. 펌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펌프는 전지에 해당하죠. 아, 니은은 틀렸고. 물의 높이차는 전지가 아니라 전압이죠. 그래서 틀렸죠.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이 전류가 흘러야 전구에 불이 켜지죠. 그래서 기억과 니을이 답인 3번이 답이죠. 자, 5번 봅시다. 전기 회로에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그림과 같이 연결돼 있다. 500mA에 연결돼 있죠.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되냐? 여기 500mA 쪽에 해당하는 단위를 읽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00하고 300 사이 240. 네, 가운데서도 살짝 이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240m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240mA가 있어? 없죠. 그러면 어때? 암페어로 고쳐야겠지. 세 개가 하면 되겠죠. 그럼 뭐야? 0.24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지. 자, 6번 봅시다.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 방법을 옳지 않는 거.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죠. 1번과 2번 맞고.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아니, 이건 아니구나. 전압계 마이너스 단자. 전압계도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단자 쪽에 연결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단자 쪽에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은 바늘이 0점에서 원래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회전하는데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니까 4번도 맞는 말이죠.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하고 전압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하죠.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7번 봅시다. 그림은 저항 한 개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회로에 연결된 저항의 크기를 물어봤어. 저항 R을 물어보니까 R은 I분의 V가 되죠.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얼마냐? 보니까 지금 500mA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숫자를 읽어줘야겠죠. 그래서 200mA를 암페어로 고쳐주면은 0.2 암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V 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숫자를 읽어줘야 돼. 위쪽 2에 화살표가 와 있죠. 눈금이 2에 있죠. 그래서 2V가 되겠죠. 그래서 0.2 암페어분의 2V니까 뭐야? 0.1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몇입니까? 15이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오메로 규칙을 나타내는 거. 자, 공식은 i는 ir을 써놓고 자, r이 일정하다. r이 요게 일정해. 그 뭐야? 요게 증가하면 요게 증가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바로 나오죠? 만약 V가 일정하다. 요 그래프를 보자. V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V는 IR에서 V가 이게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요게 증가하면 어때? 요건 감소하게 되겠죠. 반비례 관계라. 반비례 관계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V는 그래서 틀렸죠, 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0번 봅시다. 어떤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이다. 저항을 물어봤어. R은 I분의 V입니다. I 값이 여기 요걸 할까? 1과 200이니까 20이니까 20이 몇입니까? 0.02 암페어가 될 것이고 1이죠. 전압은 1. 그래서 뭐야? 100분의 2. 20이 되겠죠. 그리고 1이니까 주성체 55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어? 5번이요. 답이 5번이요. 아니, 1 나누기 20 아니에요. 왜 1 나누는 게 20이야?
전압 나누기 전류가 저항 아니에요. 아니지. V는 IR이잖아. 네. 그럼 R은 어떻게 해서 R은 I분의 V지. 그러니까 여기가 I 값이고 여기가 V잖아. 그러니까는 20mA니까는 0.02 암페어잖아. 그래서 0.02 암페어분의 1이 되겠지. 아, 밀리.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집에 가서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그림은 재질과 길이가 같은 세 미크론선 A부터 C의 전류의 세기에 따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울기가 뭘 나타내느냐? 봅시다. 기울기가 뭡니까? X축분의 Y축이죠, 기울기가. 근데 X축이 뭐냐? 전류의 세기고, Y축이 전압이죠. I분의 V는 뭡니까? 저항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기울기 이꼴 뭐다? 기울기 이꼴 저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값이 제일 큰 게 누굽니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되니까 몇 번입니까?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의 저항값을 구해도 되겠죠. 각각의 저항값을 구하면 계산하기 쉽게 요걸 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A의 저항값은 0.2분의 4가 될 것이고 B의 저항값은 0.2분의 2가 될 것이고 C의 저항값은 0.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조항 가와 나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 뭐야?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죠. 옳지 않는 거 물어봤어.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말하죠? 맞는 말이고. 자, 저항값은 가의 저항값이 몇이냐? 자, R은 I분의 V니까 몇입니까? 여기 2로 해볼까? 그러면 0 하니까 0.2분의 2니까 15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겠죠. 저항의 B 역수니까 어때?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가 1대 2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가와 나의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같으면은 누구냐? 저항값이 작은 게 단면적이 더 크겠죠? 그래서 가가 더 크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단면적이 같다면 길이는 누가 더 커야 돼? 저항값이 더 큰 나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봅시다. 이런 게 헷갈렸더니 이런 걸 못 풀었다니 되겠지? 풀었어? 여기가 좀 힘들어서 엄마. 이게 여기 이런 연결, 이런 문제 말하지. 네.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옴의 저항 A, 여기가 2옴의 저항 A고 6옴의 저항 B가 있다. 그리고 전체가 몇입니까? 16V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야? 직렬 연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 생각납니까? 직렬 연결일 때 세 가지. I는 전체 I는 각 부분과 그리고 전류는 각 부분에 전류를 더한 값과 같고 저항은 각 부분을 더한 값과 같아.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저항값 전체의 저항이 몇이냐? 두 개를 더한 값이 있죠. 6 플러스 2 그래서 8, 5이 될 겁니다. 전체가. 자, 그러면 공식 V는 IR에서 우리는 뭔 값을 구해야 돼? I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I는 R분의 V로 가면 되겠죠. 지금 전체를 구하니까 여기 값을 구하고 있어, 전체를. 이해됐죠?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R이 몇입니까? 8이고 V가 16이죠. 그러면 뭐야?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가 2A야. 그러면 각 부분은 몇이야? A 몇이야? 절대수니까? 둘 다, 아니, 네, 둘 다 2요. 그치. 둘 다 2A겠지. 왜?
각각이랑 전체는 같으니까. 그래서 각각이 다 2A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A의 전압 구할 수 있겠죠? V는 IR이니까 2 곱하기 2 하면은 4V가 될 것이고 V는 IR이니까 2 곱하기 6 하면은 12V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확인차 두 개를 더하면은 전체 전압이 나와야 되니까 16 나오죠? 이해됐죠? 자, 근데 뭘 또 봤네, 여기서. 저항 A에 걸리는 전압, 전류의 세기야. 전압 A에 걸리는 게 지금 전압이 4V가 될 것이고, 전류의 세기가 2A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이해되실까?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 R와 10ohm의 저항을 4V 전지에 직렬 연결했대. 자, 보니까 그림에서도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도 직렬 연결돼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전체 지금 뭐야? 전압이 4V야. 그러면, 자, 다시 직렬 연결이니까 세 가지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전체는 각 부분과 각 부분. 전류의 세기는 같고 전압은 각 부분을 더한 값과 같고 저항 역시 각 부분을 더한 값과 같죠. 자, 그리고 지금 전체 전압이 4V고 전체 전류의 세기가 몇이냐? 200mA니까 몇이야? 0.2A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각 부분이 몇이야? 0.2A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저항 값을 구할 수 있어. 저항 R은 I분의 V죠. 그래서 0.2분의 4가 된다. 자, 0.2분의 4면은 몇 볼트, 아니 몇 옴입니까? 25면 선생님 계산해도 돼? 자, 25이더라. 자, 25이면은 각각의 부분을 더한 값이 전체죠? 근데 각각이 여기가 지금 15이야. 그럼 여기 R 값은 몇이겠어? 15이 되겠죠. 근데 그 0.2 저 암페어가 어디서 온 거라고? 요거? 0점 여기 전체. 전체 줄리에서 있고 여기가 있잖아, 여기. 아, 저 0.2. 그러면 각각이랑 다 똑같으니까.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압의 세기. 아니, 전압 구할 수 있겠죠? 전체가 4V니까 각각도 몇이겠어? 4V가 될 것이고, 혹은 V는 IR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V는 IR이니까 0.2 곱하기 10 하면은 2V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 2V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두 저항을 모두 0.2A의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저항 R의 값은 10ohm이죠. 10ohm보다 적진 않죠. 그래서 틀렸고. 두 저항 모두 2V의 전압이 걸리죠. 맞는 말이에요. 저항을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는 똑같죠. 그래서 2mA죠. 그래서 닐은 틀렸. 아니다, 잠깐만. 저항을 하나 더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커지네. 저항이 커지네.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저항이 더 많으면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닐도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어, 자, 저항이 한 개 더 연결이 됐어. 15짜리가 연결됐다라고 치자. 그러면 각각을 다 더하면 몇이야? 전체가 35이라고. 근데 아까는 25였잖아. 저항값이 컸었단 말이야. 그쵸? 네. 저항값이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음, 작아지겠죠?
네. 전압은 일정하니까 더, 아니지. 음, 자, 예를 들어보자. 이게 헷갈리면은, 자, 예를 들어보자. 지금 시범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시범이 세 개 있다라고 치자. 시범이 세 개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시겠냐? 35미 될 것이고, 지금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0.5 음, 음, 한 값이 각별하니까 지금 3, 여기가 아까 2볼트였지? 2볼트면은 각각 다 2볼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제가 35이고, 얘가 2볼트야. 그럼 여기도 2볼트가 될 것이고, 여기도 2볼트가 되겠죠? 그럼 전체가 몇입니까? 6볼트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럼 R이 몇입니까? 30이고, V 값이 6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이 됩니까? 뭐, 5분의 1이니까 0.5. 0.25는? 저 하나 더 정말 전압은 더하기 많아지면 결과가 검정. 잠깐만. 공식 자체가 그렇대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여기 전압이 더 줄어들겠지. 전압은 일단 그대로니까 응. 그냥 V는 I 곱하기 R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압이라는 게 전지의 볼트 값이잖아. 이게 일정하지, 이 값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각각을 더해야 하면 4볼트가 나와야 돼. 근데 아까는 두 개를 더하면 2볼트가 나오고 2볼트가 나왔는데 이 2볼트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겠지, 전압이. 아니, 전압이 일정하니까는 전류의 세기가 더 작아지겠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전구랑 저항이랑 같은 거잖아. 음, 이게 전구가 전압이거든, 아니, 저항이거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게 전구라고 생각하면 돼. 전구라고 생각을 하자. 저항 대신. 그러면 지금 4볼트로 연결을 해줬어. 지금 직렬 연결했지. 직렬 연결하면은 불빛이 어때? 한 개를 연결할 때마다 값이 이 불빛이 약해져. 네, 전압이 낮아지. 그지? 전류의 세기가 낮아지니까. 네. 아, 이해됐어? 하지만은 만약에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불빛이 한 개가 더 증가하더라도 어때? 불빛은 전구의 불빛은 똑같아. 전압이 유지. 어. 이해됐지? 그러니까는 니을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니을이니까 4번이 되겠죠? 1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저항 R은 100옴의 저항을 이번엔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했고, 전기 회로에서 전류계가 가는 0.6 암페어죠. 여기 0.6 암페어라는 얘기는 뭐야? 전체 전류의 세기가 0.6 암페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0.12 암페어라는 얘기는 여기 10옴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0.12 암페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R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물어봤어. 자, 병렬 연결이니까 병렬 연결일 때 공식 세 가지 있었죠. 자, 뭐가 똑같아서 병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똑같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는 각 부분을 더한 값과 같죠. 그리고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부분의 저항값을 더한 값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 나에서 요거죠.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 전압의 크기를 전압을 알 수가 있지. V는 IR이니까 I가 0.12 암페어고 R 값이 100이죠. 그러면 12볼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12볼트가 걸리고 여기에도 12볼트가 걸리고 여기에도 12볼트가 걸리는 것이죠. 어, 네. 이해됩니까? 네. 근데 그 시위로 그 병렬할 때는 네. 전화부터 병렬 비읍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비읍 이게 같다고. 그러니까는 이 각 부분이 12볼트니까 전체도 12볼트가 될 것이고 이 부분도 12볼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전구 A와 B를 병렬로 연결했다. 이때 스위치를 열었을 때 스위치 보면 지금 이게 일정하죠? 네. 스위치를 열었다는 얘기는 원래 안 열었다가 스위치를 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때? 전구가 처음에 한 개만 있다가 병렬로 전구에 한 개가 더 더 생긴 거죠. 그치? 스위치를 열었대. 잠깐만.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전구 A와 B를 병렬로 연결한 모습이고 이때 스위치를 열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 안 흐른다는 얘기야? 아니, 그렇지. 안 흐른다는 얘기죠. 지금 닫힌 게 전류가 흐른 거고 다 여- 없어졌다고 생각. 이거 없어졌다 생각해야지. 그러면 전구가 지금 한 개만 있는 거죠. 근데 병렬 연결은 한 개든 두 개든 어때? 전구의 밝기가 그대로야. 그래서 전화 만져가지고 자, 그럼 봅시다. 전체 저항은 작아집니까? 커지죠? 전체 전류의 세기는 세집니까? 약해지죠? A의 밝기는 밝아집니까? 그대로죠? 그대로죠? A의 밝기 그대로. 전부 A, B 모두 불이 꺼집니까? 아니죠. B는 꺼지지만 A는 켜지죠. 그래서 틀렸죠. 전부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함이 없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6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60, 12옴 두 저항에 12볼트의 전지를 병렬 연결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뭐가 같아? 전압이 같아. 그럼 여기도 12볼트고 여기도 12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각 부분의 절도의 세기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니까 여기서 6분의 12가 되니까 2암페어가 될 것이고 여기는 몇입니까? 1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조율의 세기는 뭐야? 3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저항이 몇이니까? R은 I분의 V니까 I가 3이고 V가 10이니까 4옴이 되겠죠. 자, 이 4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뭘 해보면 되겠어? 전체 저항분의 1은 각 부분이니까 6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을 더해보면 되겠죠. 그럼 12분의 3이 될 거니까 4분의 1이니까 저항값이 4옴이 나오죠. 여기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음, 알겠어요. 이해됐어? 자, 이제 봅시다. 옳은 거 물어봤죠? 6옴의 저항에 12옴의 저항보다 작은 저항이기 같다. 전압에는 없죠? 병렬 연결은 같죠? 그래서 틀렸죠? 같죠? 6옴의 저항에 걸린 전압은 4V가 아니라 12V죠? 틀려. 1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A가 아니라 1A죠? 틀려. 6옴과 1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대2다. 1대2가 아니라 2대1이죠. 틀려. 이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면 추가해서 병렬로 연결,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거죠. 병렬로 연결해서 여기 한 개 더 생긴 거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증가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A부터 E를 연결한 후 같은 전압을 걸려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불의 뭐야? 밝기 여기 같죠? 한 개든 두 개든 다 같죠? A, T, E는 같고 여기는 한 개가 늘어났으니까 어때? 여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빛의 세기가 2라면 여기는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B하고 C가 더 작죠? BC가 더 적다 어디 있어? 여기 방향이 더 여기죠? 답은 5번이네. 자,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같죠? 모든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죠? 왜? 병렬력이니까. 모든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값은 다르죠? 틀려.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 사용할 수 없어? 병렬 연결이니까 상관없죠.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세탁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일정하죠? 틀려.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이겠지. 자, 19번. 그림은 전기 회로의 한 지점에서 도선 속 전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이다.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A와 B가 각각 어떤 것인지 쓰고, 자, A가 지금, 자, A가 몇입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B가 플러스 극이 되겠죠. 자, 왜? 그거다. 전자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C에서 전류의 방향. 자, 지금 전자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게 전자의 방향이다. 전자 이동 방향이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니까? 반대니까 기억이 되겠죠. 그 이유 쪼름 되겠죠?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20번. 그림은 재질과 굵기가 같은 두 니크롬선 A와 B에 걸어주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 나타낸 것이다.
자, 니크론산 A와 B의 저항 보니까 X축이 V고 Y축이 I죠. 그럼 R은 기울기는 뭘 나타냅니까? 기울기는 X분의 Y니까 V분의 I야. 그러면 뭐야? 저항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A의 저항은 처음 하나 찍어서 보자. 이렇게 찍고 여기로 찍어볼까? 그럼 뭐야? R 역수니까 어떻게 기울기 역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옴이 될 것이고 B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이니까 2 옴이 되겠죠. 네. 자, A와 B 중 길이가 더 긴 미크론선은 무엇이냐 그랬어. 저항 크기가 더 큰 게 길이가 더 길겠죠. 그래서 B라고 써주고 그 까닭은 니크론슨의 재질과 굵기가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재질과 굵기가 같다 했으니까 길이가 긴 게 저항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21번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들의 연결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연결 방법으로 연결되었는지 쓰고 이런 연결 방법을 사용한 까다. 자, 병렬로 연결돼 있죠? 자, 왜 병렬로 연결돼 있냐? 각 전기기구에 같은 전압을 걸어줄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전기기구를 전원을 끄더라도 다른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병렬로 연결하겠죠? 전압으로 다르게 볼수 있다. 전압을 다르게 걸 수 있어? 전압을 각각을 걸 수 있겠지? 병렬 연결이니까. 그죠? 네. 자, 다시 1번으로 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전기회로에 전류기를 연결했을 때 전류기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옳은 거 그랬어. 넘어버렸다. 그쵸? 근데 어디 연결했어? 500mA 했을 때 크기가 지나쳐버렸네. 그럼 어디로 연결해야겠냐? 5A로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저항 2옴, 6옴인 전구를 각각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고 24V의 전압을 걸어줍니다. 자, 옳은 거 물어봤다. 자, 우선 각각 보여볼까? 직렬 연결은 뭐가 같다? 각각의 전류의 세기가 같다. 병렬 연결은 뭐가 같아? 전압의 각각의 전체랑 각각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가에서 전체 저항이 몇입니까? 가의 전체 저항. 전체 저항은 각 부분을 더한 것과 같죠. 그쵸? 6옴과 2옴을 더하면 8옴이 되겠죠. 이게 전체 저항이 8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색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나는 참 I는 R분의 V니까 3A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다 3A가 되겠죠. 각 부분의 전압도 구할 수가 있겠죠. 2옴에는 3이 6V가 될 것이고 6옴에는 6, 3, 18V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4V가 나오죠. 네. 자, 이제 나로 가보자. 나는 24V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각각 다 뭐야? 각 24V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전류의 색이 각각 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12. 이거 8V고 여기가 12V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데 12
10을 나는 10을 아, 12암페어죠. 미안. 암페어. 4암페어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6암페어죠. 그러면은 저항값이 몇이니까? R은 I분의 V니까 16분의 24가 되겠죠. 3,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죠. 1.5 볼트가 되겠죠. 1.5 볼트가 돼. 1.5 옴이 되겠지. 1이니 1.5 옴이 되겠죠. 그럼 각각 더해보자. 맞는가? 2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해주면 몇입니까? 6분의 3이 될 것이고 6분의 4죠. 그러면 이게 역수가 저항이니까 2분의 6이 되겠지. 아니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되니까 1.5옴 나오죠. 자, 옳은 거 물어봤어. 전체 저항은 나와 가 누가 더 큽니까? 전체 저항 여기는 8옴이고 여기는 1.5옴이니까 가가 더 크죠? 틀렸네. 가에서 저항이 작을수록 큰 전압이 걸리니까 가에서 저항이 더 작으니까 작은 전압이 걸리죠. 틀렸고. 나에서 이오민 전구 여기죠? 여기에 유공 전류. 자, 전류 세기. 이옴이 더 세죠? 그래서 3번 우선 맞는 말이죠. 자, 4번. 가의 이온의 전구에는 유곰의 전구보다 전류. 누가 더 큽니까? 전류 세기는 같죠? 틀렸죠? 나에서 유곰의 전구를 제거하면은 전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제일 좋은 걸 제거하는 자, 봐봐. 이걸 제거하는 거지. 요거를 제거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2옴이고, 여기에 뭐냐? 24볼트가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 몇이냐? 아, 여기에 대한 전류의 세기는 12암페어란 말이야. 이 전체 저항은 2옴이 되겠지? 하나니까 어차피. 그쵸? 그럼 크기가 더 커졌잖아. 그래서 5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온과 4옴, 12옴의 세 저항을 연결하고 16볼트의 전압을 걸어주었더니 4옴의 저항이 3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1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물어봤어. 자, 이때는 뭘 먼저 해주냐? 여기 병렬 연결을 먼저 해결을 해줘. 자,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저항이 몇입니까? 4옴과 12옴의 저항을 더하면 16옴이 될 수가 없지. 병렬 연결이잖아. 이거 두 개의 전체 저항은 몇이겠어? 병렬 연결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12분의 1이죠? 그러면 12분의 4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몇이니까? 3분의 1이라고. 그럼 전체 여기에 흐르는 저항은 3옴이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체 저항은 4옴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를 구해보자. 전체 전류의 세기는 I는 R분의 V니까 4, 46 돼서 4A가 되겠죠? 여기가 4A가 되겠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랑 직렬로 연결돼 있다고 치면은 4A니까 여기도 4A가 되겠죠? 뭐 여기 3옴에 대한 것도 4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1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으니까 4A가 답이 되겠죠? 4번. 이해됩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72쪽부터 진도 나가는 봅시다. 자, 봅시다. 전류의 자기 작용이죠. 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야. 즉,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자, 자기 들어봤어? 네. 전기, 자기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미치는 공간, 우리가 운동하는 공간을 뭐라고 불러? 운동장이라고 부르지. 자기가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자 나침반 자침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다라고 했죠. 자, 선생님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 N극으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지금 방향이 N극이고 S가 있어. 그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침반이 있다라고 생각. 그럼 나침반 N극은 어디를 가리켜? S극을 가리키겠죠. N극은. 나침반 N극은. 여기 나침반을 두게 되면은 나침반의 N극이 S극을 가리킬 것이고 S극이 N극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 N극이 이쪽에 있고 S극이 이쪽이야.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네. 이해됐어? 이 말이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라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기억을 꼭 해두시고 중요하죠? 자, 세기는 어떻게 되냐? 자석 양 우리가 N극, S극 하죠? 이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선으로 나타내는 게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력선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선으로 나타났죠?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S극으로 지금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다 화살표 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N극에서 나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고 서로 교초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여기 촘촘하죠? 극 있는 부분이 제일 촘촘합니다. 촘촘하면 자 뭐야? 자기장이 세다라는 간격이 촘촘하면 자기장이 세다라는 자, 그러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의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선이야. 이게 뭐야? 도선이 뭡니까? 전선이라고 생각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전류의 방향이 아래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야. 자기장 방향. 자, 이때 뭐야? 엄지손가락을 생각합니다. 엄지손을 생각해봐. 자, 엄지손이 오른손을 생각해. 오른손을 딱 재보면 오른손에 이 엄지가 어디냐?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뭐 어디 방향에 있어?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그럼 지금 도선이 어디서 나? 여기에 이게 자기장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럼 아래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전류가.
그러면은 자 전류방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내 손가락이 이 하나의 연필을 감싸죠. 요렇게 감싼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나오겠지. 이게 방향이 요렇게 된다고. 자기장의 방향이.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즉 내 손목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손가락 끝이 뭐야? S극이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내 손목 있는 데가 N극이 될 것이고 손가락 끝이 S극이 되겠지. 요렇게 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쪽이 N이고 이렇게 N에서 S극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S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침판을 뒀어. 나침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겠죠? 근데 나침판을 두게 되면은 나침판 N극이 어디를 가르쳐? S극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될 것이고 여기는 S극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빨간색이 N극이잖아. 나침판이 빨간색 N극이니까 지금 N극이 어때? 이쪽 S극 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원래 나침반이 지구에서 어디를 가리켜? 나침반 빨간색 N극이 가리키는 곳가 어디야?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자, 왜 S극이 N극이 북쪽을 가리켜?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죠? 여기가 북쪽이잖아. 여기가 이렇게 나침반을 들고 있다면 여기가 뭐야?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잖아. 이렇게. N극이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표시일 거야. 여기가 N극이죠? N극이란 말이야. 자, 왜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느냐? 자석이 지구의 자석이 이렇게 있다면 뭐야? 이쪽이 뭐야? S극이기 때문이죠. 여기가 N극이고. 이해됐죠? 이게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기장의 방향 이해가 되죠? 그러면 X님이 자기장의 방향 뭐랬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가 N극이 될 것이고 이쪽이 S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위에 나침반이 있다고 생각해. 나침반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N극은 어디를 가리켜? S쪽으로 가기 때문에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이 N극이잖아. 그러니까 나침반 N극이 다 지금 S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왜 그 손가락 아까 음. 왜 끝에가 있고 여기 막 그거 모르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이 손가락이 나타나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이 손가락 끝이 나타나는 게. 지금 도선이 이렇게 되잖아. 그게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도선이 졸류의 방향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걸 엄지손가락 위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남은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N극이 어디야? 내 손목 있는 데가 N극이고 이 손가락 끝이 어디라는 얘기야? S극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이니까. 나침반 생각하지 말고. 나침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장의 방향.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생각하지 마. 그냥 손목하고 손가락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직선이 아니라 원형 도선입니다. 원형 도선. 자, 원형 도선일 때 어떻게 되냐? 자, 항상 전류의 방향이 어떤 손가락이 가르쳐? 엄지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선이 뭐야? 원형이단 말이야. 그럼 이쪽만 생각해보자. 이쪽, 오른쪽 편만, 여기만 생각해보자. 여기만. 여기서 보면은, 자, 도선이 아래서 위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야 돼? 위를 가리켜야겠지. 그쵸? 위를 가리키면은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죠. 원형이긴 하지만 이렇게지.
이렇게 가잖아,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N쪽 방향을 가리키잖아, 지금 전류의 방향이. 그쵸?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했어? 왼쪽으로 가리키겠지?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가리키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감싸잖아. 지금 도선 방향이 이렇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감싸죠.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편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왼쪽 편을 보면은, 자, 도선이 뭐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자, 그러면은 지금 봐봐. 전류방에 이렇게 위로 나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면 뭐야?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가리키겠지. 아래를 가리키죠. 그럼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전류 방향은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자기장이 가면. 이해됩니까? 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의 모양으로 잡아봐. 손. 항상 도선을 고정을 시켜, 도선의 전류의 방향. 그럼 손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아니지. 전류의 방향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왜 손이랑 손이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건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자기장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단지 자기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란 얘기야. 도선의 이게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을 형성하는데 이 오른손의 손이 그걸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뭐다?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네 가지 손가락이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는 어디서만 적용을 해? 직선인 도선과 원형인 도선에서만 이 엄지손이 활용이 됩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누가 알려줬어? 엄지손가락 방향.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코일 주위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코일. 자, 코일이라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전류. 요게 코일입니다.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은 코일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누가냐? 손가락. 네 개의 손가락이 네 가락? 네 개의 손가락을 합쳐서 네 가락을 쓴다 선생님이. 네 개의 손가락이 뭘 알려주냐? 전류의 방향입니다. 아까는 뭐였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었잖아. 자, 이번에는 이제 코일에서는 자, 이 코일 전류의 방향이 네 개의 손가락이야. 그러면 지금 코일이 아래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전류가. 그러면 아래서 위로 이렇게 네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봐봐. 네 개의 손가락 이렇게 감싸겠지. 그럼 뭐야?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뭐야? N극입니다.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뭐야? N극이 된다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N극이고 반대쪽이 뭐야? S극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돼? 쌤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다녔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 자기장에 나침판을 뒀어.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은 어디 가리켜? S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뭐야? 이 빨간색 N극이 어디 가리키고 있어? S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 도선 안에서 지금 코일 안에서는 지금 뭐야? 여기가 S극이긴 하지만 코일 안에서는 뭐야?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거고 여기서만 조심을 해. 다른 것은 다 N극은 S극 방향을 향하고 코일 안에서만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지고 이 코일이 촘촘하게 감아질수록 자기장이 세집니다.
즉 뭐냐, 전류가 1암페어로 가는 것보다 2암페어로 갔을 때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고, 코일이 자, 3번만 감아져 있는 것보다 10번이 감아진 게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전류가 흐르니까 N극과 S극이 만들어졌어. 그치? 이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N극과 S극이 만들어졌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S극과 N극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진다. 즉,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즉, 코일 안에 이러한 철심을 넣게 되면은 자, 전류가 흐를 때 뭐야? 자석이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이 안 되겠죠? N극과 S극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해되니까? 자, 내가 여기를 N극을 만들고 싶어. 그럼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근데 내가 N극을 이쪽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때?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린다고? 뭐라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너가 플러스 극과 S, 마이너스 극을 바꿔주면 되지. 이해됐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쵸? 잘 생각해야 돼. 전류의 방향은 뭐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럼 지금 여기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흐르니까는 뭐야? 아래에서 위로 감싸죠. 그림 잘 봐야 돼. 아래에서 위로 감싸죠. 근데 뭐야? 반대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흘렀던 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뭐야?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으로 가르쳐? 오른쪽으로 가르치잖아. 기존에 N쪽으로 가르쳤는데. 엄지손가락이 N극 쪽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전자석이라는 것은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 만든 자석이더라. 그래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라고 했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세고 코일이 촘촘하게 감아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냐?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전자석 기준기라든지 스피커 그다음에 자기 공명 명상 장치 우리 MRI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에 이 전자석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72쪽에 읽어보시고 오른쪽 73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지? 그다음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깁니까? 아니죠. 전류가 흐를 때도 생기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놓인 나침반 자침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자기장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기로 생깁니까? 아니죠. 극에 가까울수록 더 세기가 더 셌었죠.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자석의 두 극에서 사이에 자기력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자기력선이 나와서 들어가는 것이죠. 둘 다. 그 말은 둘 다 S극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가의 자석은 S극이고 나의 자석도 S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S극과 S극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자, 3번. 오른쪽 그림 가는 직선 도선, 나는 원형 도선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위치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자침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다. 자, 가를 보니까 아래서 위로 흐르죠. 자, 아래서 위로 흐르니까는 지금 C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극이니까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 되겠죠. 아니, 위쪽이 N이고 아래쪽이 S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응. 근데 N이랑 S 잘 모르겠어요. 자, 봐봐. 이게 지구야. 지구에서 북쪽이잖아.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야. 그냥 나침반이 N극이 항상 북을 가리키잖아. 그쵸? 이렇게 항상 가르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안에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서는 북쪽이 뭐야? S극이고 남쪽이 N극이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장이 지금 보면은 도선을 봤을 때 도선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전류가 도선에서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요러지. 그럼 선생님이 어디서 나온대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했잖아. 자기장의 방향이. 네.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기장의 방향이. 아, 그러면은 여기 나침반을 뒀어. 그럼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는 게냐? 위쪽이 N극을 가리키고 아래쪽이 S극을 가리키겠지.
네. 그러니까 C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C에서는 위쪽 기억과 같겠죠? 네. 자, A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요런다고, A에서는. 그러면은 뭐야? 여기가 N극이고 S극이니까는 나침판을 뒀다면은 여기가 S고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래서 D극과 같은 방향으로 나침판이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P를 봐봅시다, P. 자, P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장의 방향이 요런다고.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겠죠. 그러면 나침반은 뭐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과 같은 방향이 되겠죠. 자, 이제 나로 가봅시다. 나를 보면은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면은 뭐냐?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감싼다고. 그러면은 여기 T에서는 지금 아래, 도선 아래에 있잖아. 도선이 이렇게 있어. 봐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쪽이면 이렇게 되겠지.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여기 위쪽이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나침판은 뭐야? N극이 이쪽이고 S극이 이렇게 생기겠지. 나침판은. 그래서 D극과 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되겠죠. 나침판이. 자,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A, B, C의 부분에 나침판을 놓았다. 이때 나침판 자침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쓰시오 그랬어. 지금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죠.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는 자, 봤을 때 전류가 요렇게 흐르죠. 요렇게. 그쵸? 뒤에서 앞으로 오잖아, 전류가.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여기죠.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이고 왼쪽이 S극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자기가 어떻게 돼서 자기장의 방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저 NS 저거 이게 어떻게 이거 지금 이거는 그냥 H로 놔둔 거야.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그냥 빨간색이 N극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근데 저 그 자기장 방향은 그 N이 왜 저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류의 방향을 봐야지.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아까 뭐였어? 뒤에서 앞으로 오잖아.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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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뒤에서 앞으로 오죠. 뒤에서 앞으로 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엄지손가락 여기다 손가락 이렇게 해줘. 손가락 해봐봐. 뒤에서 앞으로 오니까 오른손. 오른손을 해야 돼. 왼손을 한 방향이 바뀌어. 이걸 해야 돼. 연습을. 뒤에서 앞으로 오니까 엄지손가락 어디 가르치냐? 뒤에서 앞으로 온다고. 해봐봐. 뒤에서 앞으로 온다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오고 있잖아. 지금 그림 잘 봐봐. 이렇게 아니지. 잘 봐봐. 그림.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근데 뒤에서 이렇게 요 나의 뒤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고 있지. 내 앞으로 오고 있잖아. 그럼 엄지손가락 어디 가르치냐? 오른쪽 가르치죠. 그럼 오른쪽이 뭐랬어? 엄지손가락 가르치는 곳이 N극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N극이라고. 여기가 N극이고 이쪽이 S가 된다고. 고민할 게 있어? 뭘 고민하냐 지금? 말해. 뭐가 이해가 안 돼? 왜 N극이 오른쪽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정확하게 말해. 지금 설명해 주지. 이거예요. 뭐가? 그 N 그 N극은 그냥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데가 N극이라니까. 외워 그거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N극이라고. 코일에서는. 네. 그냥 도선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엄지손가락이었잖아. 근데 코일에서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야. 근데 뭐야 전류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어디 가리켜? 오른쪽을 가리킨다고. 엄지손가락 있는 데가 N극이야. 이건 외워야 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N극이면 반대편이 뭐야? S극이 되겠지.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 어떻게 되겠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방향이 된다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침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나침판은 자 N극이 어디를 가리켜? S극을 가리키겠지. N극이 S극을 가리키고 S극이 N극 쪽을 가리키겠죠. 나침판은. 그래서 여기서는 위쪽 C에서는 뭐야? 왼쪽이 빨간색이고 오른쪽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여기니까는 여기가 동, 서, 남, 북이니까 뭐야? 서쪽을 가리키겠죠. 서쪽 A에서는. 이해됩니까? 사방이 알아볼라. 이 사방 이게 사방이야.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뭐야? 서쪽을 가리키잖아. N극이 여기 서쪽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A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가 뭐야? 이쪽이 S극이라고. 그럼 뭐야? 여기가 N극이 가리키겠지. 이렇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N극이 어디를 가리키냐? 오른쪽을 가리키지, 동쪽을. 그래서, 뭐야? A가 아니라 C가 서구나. 미안해. A에서는 N극이 동쪽을 가리키고, C에서는 아까 서를 가리켰죠? B에서는 어디 가리킵니까? N극 여기 가리키겠죠. 같이 간다 그랬죠, 여기는. 그래서 역시 A와 같은 동쪽을 가리키겠죠? 근데 A의 그 N극이 S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S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S극이잖아, 지금. S쪽 방향. 네. 자, 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전자석 A, B, C, D 부분 중 N극을 띄는 거 모두 쓰겠죠? 자, 여기 N극을 띄는데 어디가 N극이야? 가에서는? 가에서 N극. 보나? B가 N극이고 A가 S극이죠? 나에서는 어? C가 N극이고 D가 S극이죠? 그러면 여기 B와 C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 네, 총. 그치,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N극을 띄는 것을 모두 쓰라니까 B와 C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도선일 때는 자 봐봐. 도선일 때는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야. 엄지손가락. 근데 코일일 때는 뭐야? 여기 네 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야. 이게 자기장의 방향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침반을 생각해야 돼. 나침반은 자기장 방향의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건 외워야 돼. 알았어? 외울 건 외워야 돼. 왼손으로 하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건 과학자가 발견한 거야. 오른손의 플레밍 법칙이라고 해서. 알겠습니까? 네. 다음 우선 78쪽, 76쪽으로 가봅시다. 자,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그랬어. 자, 지금 조율 방향이 뭐야? 아래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뭐야?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면 되겠지. 그러면 네 개의 손가락이 요렇게 감싸줘요. 요렇게. 그죠? 이게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 뒤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 앞쪽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
자, 원형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조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는 뭐야? 아래서 위로 나온다. 아래서 위로 나오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요렇게 되겠죠. 자기장의 방향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쵸? 네. 자, 그리고 여기 꼭대기에서는 조류가 요렇게 흐르니까는 자, 자기장의 방향이 뭐냐? 요렇게 T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부분에서는 조류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야 되니까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를 잘 생각해요. 여기. 여기서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지금.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네. 그러면은 위쪽에서는 전류 자기장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일 것이고 여기 아래서는 어때? 이 도선 아래서는 내 앞쪽에서 뒤로 가는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해됐죠? 음. 자, 이제 코일일 때야. 코일일 때 이 전류를 잘 봐야 돼. 왜냐면 헷갈리거든, 그림이. 자, 그래서 전류 방향. 자, 여기 뭐야?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싸면은 엄지손가락이 N쪽으로 가니까 N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 돼. 네. 자, 그럼 이제 전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 뒤에서 앞으로 도고 있죠. 그러면 뭐야? 뒤에서 앞으로 오면은 이렇게 감싸니까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겠죠. 그림을 잘 파악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4번. 자, 이때 이제 도선일 때야, 도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자, 그러면 나침반이 도선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어? 네. 위에, 나치판이 뒤에. 나침반이 여기서는 네. 위에 있지. 위에 있으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나침반이 위에 있으니까는 자,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니? 지금 봐봐. 이쪽에 N이 있으니까 밴드. 이렇게 흐르잖아, 지금 전류가. 바닥에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은 위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러니까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침반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N극이 오른쪽을 가리키는 거야, 나침반에서는. 자, 그때 봐봐. 도선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밑에서 이렇게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은. 네.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자, 유제 1번, 2번, 3번. 3번까지 모선 풀어보자, 유제 1, 2, 3. 네. 사람이 자, 목욕하라고 해서 모양은 오른쪽 동선 하나이고 오른쪽부터 잘가지고 오른쪽부터 하는 상황. 사람이 하는 거. 네, 자, 그래서 또 하나 알려주면 태양이 어디서 떠서 태양이 10시에 10시에는 어떻게 보자는 알죠. 원상인데 능력 7일날이야. 능력 7일날 몇시입니다. 현재 저녁 6시야. 태양 달에
됐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노선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직선 노선에 생기는 자기장 모양. 전류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어떻게 됐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니까는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쵸? 자, 유제 2번.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가 쓰는 옳게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전류 방향 다 똑같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오른쪽 편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은 뒤에서 앞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위쪽 부분, 여기를 생각해보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위에서는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아래서는 뒤에서 이렇게 아래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어차피 뒤에서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서 뭐야? 전류 방향이 이런다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서는 있죠? 어쨌든 이 원형의 안에서는 T에서 앞쪽으로 다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유제 3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전자석을 만들었다. 전류가 흐를 때 A와 B 중 N극이 되는 거 봐봤어. 자, 이게 전지죠. 자, 이 전지에 어디가 플러스 극입니까? 흰 게 플러스가,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전류의 방향. 자,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흐르겠지.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죠? 뒤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흐르니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어디 가리키냐? B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B가 N극이고 A가 S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과제 유제 4번하고 5번 풀어오시고 T로 넘겨보시면 79쪽에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오세요. 뒤에 그리고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은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